오늘은 월드컵 특수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배달앱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털어보려고 합니다. 예, 저도 자주 이용하는 앱인데요. 이 배달앱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실 실시간 배달 어플 부탁해 앱을 서비스하는 메시코리아 유정범 대표이사님과 그리고 이희수 운영이사님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심야에 중계되는 월드컵 때문에 요즘 국민들의 필수 앱으로 배달 앱이 뜨고 있어요. 네. 그 부탁해 앱도 이 월드컵 투스에 좋은 반응이 있는지. 아,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2002년이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사실은 예, 올해는 사실은 이제 브라질이랑 시차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새벽에는 사실은 저희 상점들은 배달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이제 데이타임에 사실은 배달을 못하던 분들, 소위 말하는 이제 자영업자 그들 중에서도 이제 뭐 치킨으로 치면 깐부치킨, 프라잉팬 뭐 이런 데들 예, 그런 데들이 저희 영업 대상이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11시부터 주로 이제 밤 11시까지 그렇게 영업을 해서 사실은 11시 이후에는 저희는 이제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배달을 할 수가 없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 부탁해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좀 더 많이 들어왔던 배달의 민족, 그다음에 요기요, 배달통이 살짝 달라요. 어떻게요? 그거를 이제 대표님이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들은 사실은 이제 소위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옐로우북 페이지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옐로우북 페이지고 우리나라는 원래 상가 수첩 그런 게 이제 있었는데 그 상가 수첩을 그 일렉트로닉하게 옮겨왔다고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김봉진 대표님도 항상 이제 자기네 그 컨퍼런스나 아니면은 본사 이렇게 홍보팀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일렉트로닉 찌라시 회사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원 조직을 네트워크화하는 허브 사업자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사실은 배달 서비스를 조금 하나의 물류로 보고 좀 실시간으로 물류 유통을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대해서 그것을 전파하는 그것을 아웃소싱하는 일종의 이제 사람이 들어가는 걸 시스템으로 바꿔서 아웃소싱을 해주고 있는 업체고요. 이제 좀 다르죠. 그래서 상점주들이 이제 배달 앱 시장, 소위 말하는 배달통이라든지 배달의 민족, 요기요는 배달원을 기존에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치킨으로 치면 BBQ라든지 아니면 사또 양념 통닭 이런 데들이 이제 그들의 영업 대상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깐부치킨이라든지 이렇게 사실은 컨텐츠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금 더 이렇게 맛집 위주 그리고 기존에 배달이 안 되던 맛집을 배달해 준다라는 게 저희 부탁해 컨셉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강남에 항상 있었던 심부름센터. 이게 배달 안 되는 음식점에 음식을 이렇게 사다 주세요, 갖고 와 주세요. 이런 서비스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나요? 비슷합니다. 그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이제 하나의 개별 업체였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은 여태까지의 문제점이 뭐냐면 심부름은 되게 획기적인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창업을 결심한 게 2010년 말 정도였는데 2010년 말에 제가 심부름 서비스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애독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헤비 유저였는데 쓰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을 한 거죠. 첫 번째가 너무 비싸다. 배달료가 이제 해주세요를 강남에서 써보신 분들은 알지만 역삼동에 있었는데 신사동에 있는 이제 음식점을 시키면 배달료가 7-8천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부유한 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도 했고 두 번째로는 그 시간이 이제 시간대에 몰립니다. 사실은 이제 새벽 시간대에 이게 주문이 몰리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저는 그 물 배달을 시켰는데도 5시간을 기다려서 받는 적도 있고요. 이 사람이 사람을 연결시켜 주다 보니까 까먹을 때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시간이 밀리다 보면 이제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내가 배달원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냐. 출발했다. 그 소리 이제 5시간째 듣고 있었어야 되는 이제 상황들이 좀 답답해서 저희가 이런 거를 타개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자가 첫 번째 미션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체 시스템이 뭐 배달원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트래크를 하고 있고요. 그 배달원들이 제일 최단 거리에서 최소 시간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거기서 이제 상점들이 사실은 요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유저만 돈을 냈다면 상점도 돈을 내자라는 주의로 가서 상점들한테도 어느 정도 돈을 받고 상점들이 그 부담하는 비율에 따라서 소비자가가 낮아지는 구조로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은 소비자가가 저희는 0원, 1,500원, 3,000원 이렇게 일률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배달앱이랑 가장 큰 차이가 이제 배달이 안 되는 곳을 배달을 해준다. 맞습니다. 그 얘기는 그럼 부탁해서 그 배달 인력이나 뭐 장비들을 네. 아웃소싱을 한다는 거죠? 그 이제 저희는 배달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해주세요는 배달원들을 데리고 있죠. 그러면 이제 해주세요 같은 업체들을 모읍니다. 저희는 그래서 해주세요도 있고 뭐 푸드플라이도 있고 뭐 띵동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들이 강남에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더 파편화되어 있는 사람들. 이제 기존의 퀵이라든지 택배 업체에 종속돼서 일했던 기사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정규직이에요. 그 비정규직들을 사실은 고수익 알바 시장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 목표였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로는 178명 정도가 저희 앱을 통해 가지고 사실 되게 단순합니다. 기사는 내가 일을 하고 싶어요. 부탁해 일을 하고 싶으면 뭐 안드로이드 마켓에 들어가든 아니면은 앱스토어에 들어가든 저희 부탁해 기사만 앱만 깔고 저희 본사한테 전화만 해서 그 사람들 이제 프로필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검증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들이 저희 그 건을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업체들이 저희의 이제 사실은 첫 번째 영업 타겟이고 그런 풀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또 상점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부탁해의 특징을 이제 우선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네. 그 일단 배달 앱 전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네. 배달 앱이 이렇게 갑자기 뜬 이유가 뭔가요? 뭐 이거는 이제 뭐 저희 운영이사가 한번 대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생각이 좀 많거든요. 나름 서울대 출신이라 가지고. 배달의 민족이 2010년도, 11년도 때부터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운로드 꼭 받아야 되는 앱으로 이제 선정해가지고 다운로드 받기 시작했었고, 최근까지 이제 요기요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이제, 더 많이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티몬 같은 업체들도 이제 배달 가능한 상점들을 모아서, 또 이제 커머스를 만드느라고 가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 이런 과정들을 이제 쭉 살펴보게 되면, 그 근본에는 사실 그 자영업자들이 이제 광고를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이 원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상점들이 이제 광고를 하려고 하더라도, 속되게 이제 찌라시라고 불리는, 그래서 이제 전단지를 배포하는 거 외에는 이제 달리 방도가 없었는데, 온라인 광고를 하려고 치더라도 뭐 네이버 키워드도 마찬가지고 이제 구글의 애드워드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의 광고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서울권 정도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비용을 너무 많이 들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광고가 가더라도 그 사람이 주문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이죠. 그래서 나의 맞춤형의 온라인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라는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의 화두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뭐 티몬 같은 이제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배달하는 앱들이 나오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작하는 공간에서 이제 소셜 커머스라는 이제 환경에서 봤을 때에는 실시간 배송이 된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로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도 이제 일반 상점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라이더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점들의 원초적인 의미는 이제 되게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것을 먼저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배송을 다 실시간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플랫폼을 좀 차별화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광고 영향도 좀 큰 것 같아요. 네. 저도 맞습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를 광고를 보고 알았어요, 사실. 그렇죠. 예. 그 유승용 씨 나와서 이렇게 말 엎어져서 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랑 뭐 보쌈을 시켰는데 보쌈을 당했나 뭐 하면서 그 광고를 되게 잘 만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요기요 이제, 같은 경우도 박신혜 씨 나와서 되게 뭐, 크게 광고를 집행하고 있죠. 예.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8월부터 TV 광고를 할 생각이고요. 8월부터. 그래서 이제 이번에 투자 집행이 어느 정도 가시화돼가지고 그 투자금으로 그 배달의 민족도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TV 광고를 못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올해 초에 펀딩을 이제 받으면서 그 돈으로 이제 지금 32억 수준으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광고 업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배달의 민족 6.25가 제2의 러시안 캣이다. 틀만 나와 광고가. 예. 뭐 이제 요기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하는 독일계 업체의 이제 100% 자회사기 때문에 그리고 여태까지 그 3년 동안 요기요에만 352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서 이제 본사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이 가장 핫하잖아요. 배달 시장으로 봤을 때는. 예, 뭐 저는 이제 맨하탄에도 오래 있었는데 맨하탄에는 자전거 배달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맨하탄에 있는 애들이 와서 한국 서울에서 배달 서비스를 받아보면 놀랍니다. 너무 빠르고 예, 너무 친절하고 이래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매료가 많이 됐었던 것 같고 딜리버리 히어로에서도 이제 한국을 제2의 독일 외에 이제 제2의 타겟 시장으로 생각을 해서 엄청난 물량 공세를 좀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사실 광고를 크게 할 수밖에 없는 기저에는 사실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엄청나게 많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들 같은 경우에도 여자 아이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광고주들이 그들을 씀으로써 효과가 있다라고 검증되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런 광고주, 그러니까 그 모델을 써서 진행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광고주한테는 그래도 본사가 나한테 뭘 해주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이제 안도감 같은 것들이 크게 작용하게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가맹처를 늘리는 것에도 굉장히 큰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똑같이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곳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 같은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상점주들의 커머스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저희가 더 광고를 잘해드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그럼 네. 맛보기로 공개를 좀 살짝만. TV 광고요? 네. 누가 나옵니까? 이게 지금 협의 중인데요. 예. 저희는 이제 뭐 사실 개그맨을 좀 이용을 하려고 사실 개그맨 시장이 저희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개그맨들이 사실 되게 돈을 많이 못 받고 예, 사실은 뭐 저희 이제 그 엔터사 중에 한 군데랑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보면은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연봉이 1,5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 99%라고. 저희는 이제 배달원들을 놓고 보면 배달원들 중에 1,5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들이 거의 90%다 보니까 예. 그래서 좀 접점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같이 좀 공감하면서 네, 좀. 그럼 힌트라도 하나 줘요. 그 개콘에 나옵니까? 개콘에 나오시는 분들도 좀 있고. 그럼 여러 명이 나오는 거예요? 좀 여러 명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률의 제왕 팀이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재미난 아이디어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그 펀딩 금액 중에서 좀 큰 금액을 좀 저희도 집행을 하고 싶어가지고 예. 왜냐면 저희를 믿어주는 상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그 앞에 그 두 개 광고보다 재밌어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 아이디어가 아니거든요. 개그맨들의 아이디어다 보니까. 개그맨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요? 네. 그런 이제 기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 경쟁사한테 정보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난주에요. 이번 주도 단독을 또. 지난번에 나온 대표님은 자사의 그 제품의 단점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단점이 없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뭐 제가 듣기로는 이런 배달 앱이 뭐 모르는 것까지 해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예. 그럼 이게 진입 장벽이 낮은 건가요? 아니면 그 10조? 네, 10조 시장이 커서 그런 건가요? 그 두 가지 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기존에 사실 배달 앱들을 보면 저는 이제 앱스토어에서 찾은 것만 해도 20개가 넘어요. 20개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럼요. 하는 게? 예, 배달 앱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사실 이제 여기를 보면은 기존에 이제 배달 서비스, 배달 앱, 뭐 배달 민족이라도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콜센터거든요. 이제 콜센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전화를 직접 하는 게 사실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직접 하면 사실은 되게 퉁명스럽게 받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상점주들의 좀 일손을 덜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콜센터를 써서 해주다 보니까 기존의 대리운전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콜센터를 영위를 하다 보니까 콜센터 사람들 비정규직 한 10명만 모여 있으면 배달앱 시작하기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앱적으로도 이건 기술 집약형 이제 산업은 아니고요. 예. 옛날에 소셜 커머스가 한때 이제 100여 개 업체가 난리 폈듯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사실은 뭐 나중에는 이제 삼각만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든지 MD력에 굉장히 좀 좌지우지가 나중에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그 태생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기존에 이제 배달 앱 시장이랑 좀 차별화돼 있는 부분이 많고요. 예, 저희는 시스템이나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현재 이제 178명짜리 조직을 갖고 있다는 점이 저희 파괴력이기 때문에 사실 178명짜리를 기사들을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제 그런 알바 계약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걸 상쇄시키고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건을 수행을 하면 돈을 드린다라는 개념으로 저희는 가고 있고요. 근데 그 한 건을 수행했을 때 기존에는 이제 뭐 퀵을 하게 되면 5,000원을 벌려면 그걸 못해도 5에서 10km를 가야 돼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그 기사 기준으로 보면 1.2km에서 1.5km를 뛰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그 니얼바이에 있는 상점들을 저희가 뭐 보여드리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보면 1시간에 한 기사가 5건씩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한 건당 이제 3,500원에서 5,000원 정도를 정산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 고수익 알바 시장을 창출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강점은 이제 진입 장벽이 높은 시스템과 어떻게 보면 아웃소싱으로 갈 수 있었던 그런 페이 플랜이 있고요. 근데 나머지 이제 배달 앱들은 그런 진입 장벽을 구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도 업체 두 군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본의 논리로 이렇게 마케팅을 잘 할수록 나머지 후발 업체들은 다 사라지겠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배달의 민족의 한 스텝을 만났는데 네. 그 부분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소비자가 앱으로 주문을 하면 거기서 콜센터로 전화가 그 각 사장님한테 간다. 네, 맞습니다. 이런 원시적인 시스템이 정말 사실이냐? 그랬더니 사실이긴 한데 따따따따 이제 그 부연 설명을 하는데 나름 납득이 될 만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네. 앱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하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그 사장님들 입장에서 네. 그게 너무 낯설다는 거예요. 아, 사실 낯설다. 일단 그것이 그들이 하면 사실은 이제 특허 쪽으로 좀 방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최근에 특허 등록이 됐어요. 이제 한 3년 정도 전에 저희가 특허 출원을 해놨던 게 사실은 뭐 앱으로 또 앱 투 앱으로 이렇게 주문을 전달해 준다던가 앱에서 포스로 주문을 전달해 준다던가 이런 전체 포괄 특허를 제가 이제 3년 정도 전에 이 사업을 기획했을 때부터 특허화해서 출원을 했던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좀 막혀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등록이 올해 이제 5월에 돼가지고 예, 이제 앞으로 저희 그 상점주들은 지금 한 750명 정도 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이제 호평일색이거든요. 이유가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저희는 오픈 마켓이고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유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시간 재고가 가장 중요해요. 그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런 로케이션 정보라든지 아니면 상품 정보들이 좀 어떻게 보면 미스매치가 될 수도 있는 확률. 어떻게 보면 소셜 커머스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올리다 보니까 몇 개 남았다 이런 게 수치들이 사실 부정확할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앱이나 포스에서 자기가 상품이 떨어지면 바로 떨어졌다고 띄워버리면 저희 앱에서 이제 그게 뭐 호환이 돼가지고 몇 개 뭐 남았다 아니면 이제 지금 이거는 솔드아웃이다 이렇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 미스매치 날 확률들이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기술적으로 나아갔을 때 좋은 점들도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예.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드리자면 이제 시장을 좀 보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달 가능 시장을 모아가지고 이제 커머스로 만들어낸 것이 이제 속칭 이야기하는 배달민족이나 유교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인데 배달 가능 상점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전화로서 다 주문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제 전화만 보고 있는 거죠. 나한테 전화가 오면 이제 배달을 가야 되는 주문이 들어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흔히 이제 UX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이제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급하더라도 전화만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봐도 제가 이제 더 익숙하기보다는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적은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들 중에서도 가맹점이 많아요. 배달 가능 상점들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의 형식이 되게 많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배달 불가 상점들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직영점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훈련을 많이 받은 매니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하세요. 그래서 조금 그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능력 차이도 조금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설치해 드리거나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도 아주 원만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문제 없이 진행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나름대로 고충이 아마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뭐 가급적이면 이제 전산화되어서 좀 이제 전달되는 방식이 좋지 않나라는 뭐 저희 생각이지만, 그래도 뭐 현업에서 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또 잘 맞춰 가지고 나가시는 부분도 저희는 진짜 존경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전화로 전달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전화로부터 주문이 이루어지는 것을 커머스로 올렸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배달의 민족의 성공 추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전화를 걸 수 있는 것을 암호화해서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거는 거 UX를 그대로 가져와서 성공을 일단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용자들이 이제 당연히 폰뱅킹 하다가 나중에 이제 모바일 뱅킹 넘어왔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정보를 사람들이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전화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제 모바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그냥 이제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적어서 전달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에 대해 착안을 해서 이제 간편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잘 해냈고, 근데 거기서 상점주들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주문을 받는 것에 사람들이 이제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교환하는 과정들이 거치게 되는 것이고, 저희는 뭐 일면 부분에서는 이제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동감이 가는 그런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있죠. 근데 저는 뭐 소비자의 입장에서 저도 이제 자주 쓰는 이제 배달 앱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이게 어떻게 그 뭐 점주한테 이게 오더가 가는지에 대한 고민은 안 했어요. 저는 먹고 싶은 메뉴를 앱으로 해서 앱으로 결제를 하고, 그 먹고 싶은 메뉴가 빠른 시간 내에 오게만 하면 되는 건데, 그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박성훈 차장님이 야, 그 배달에 그 사람이 노가다로 하는 거래. 그래서 아이 뻥치시는 게 말이 되냐고. 그 뭐 이제 뭐 달나라에 뭐 사람도 가서 뭐 이제 여행도 한다고 하는 뭐 그런 시대에 무슨 노가다로 주문을 해. 근데 제가 또 그걸 어디서 다시 한번 팩트 확인을 했냐면, 또 여전히 이제 새벽 11시에 이제 배달 앱을 켜가지고 이제 주문을 했죠. 주문했는데 한 5분? 10분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낯선 전화번호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모 업체 콜센터 여자분 전화를 주셔서 지금 정말 죄송한데 지금 이거 안 된다고. 친절하게 이거 진짜 노가다로 하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팩트 확인을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이 배달앱의 지금 가장 핫한 이슈인데, 그것 때문에 또 수수료를 그렇게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수수료가 업체마다 다르고, 맞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뭐 음식의 어떤 장르별로 다 다르고 이런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저희도 사실은 페이 플랜이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상점주도 고충이 있죠. 저희가 이제 상점주들을 만나보면 주로 자영업자들이 이제 외식업 자영업자만 260만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뭐 교장 선생님 이런 거 하시다가 퇴직하고 몇 번 이제 창업했다가 잘 안 되시고, 사실은 되게 대출을 받아서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치킨을 팔면은 그래도 뭐 5-6천 원 남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또 아닌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프랜차이즈 치킨집 가맹점주 분들 만나보면 뭐 SBS 뉴스에도 나왔던 부분이지만 18,000원짜리를 팔면 2,000원에서 뭐 1,500원 이렇게밖에 안 남기 때문에 2,000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100마리 이상 팔아야지 한 달 이제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하시면 사실은 그 사람들은 낼 수 있는 포션이 딱 정해져 있어요. 주로 이제 생물이 들어가는 자영업자들은 마진이 박합니다. 근데 밀가루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먹는 커피라든지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생물이 안 들어가는 쪽은 또 마진율이 후하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고기 그 배달 앱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사실은 상점 주별로 내는 이제 금액들을 달리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배달 앱 시장에서 이제 직접 배달을 하는 시장은 너무 이제 사실은 광범위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타겟이 지역을 좀 지역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잘 팔릴 것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입점을 시켜가지고 한다면, 그쪽은 이제 그런 걸을 수 있는 장치들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에버리지 값을 딱 정해놓고 다 인류적으로 팔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이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과하다는 얘기를 듣는 이유가 아마 그 부분일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프라이팬이라든지 깐부 치킨이라든지 치킨 인 더 키친이라든지 정말 좀 고퀄리티의 치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가서 사 먹는 치킨집들은 좀 마진이 그래도 5-60%는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15% 정도 이제 가져오는 거고요. 15%를 가져왔을 때 저희는 이제 배달원한테 거의 이제 한 7-8%를 나눠주고, 예, 그리고 금융 비용도 저희가 떠안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저희가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쉽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 건데요. 예. 예를 들어, 방금 치킨 얘기 하셨는데, 네. 짜장면 한 5,000원짜리가 있다. 네. 그럼 이거를 그냥 전화로 직접 네. 그 짜장면집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지불을 하고 이럴 때 그분이 갖는 돈과 네.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팔았을 때 그분이 갖는 돈 어떻게 다릅니까? 그냥 배달 앱이라고 하시죠. 진짜 어쩌를 또. 아니 뭐 아니 뭐 어차피 드릴 일은 없어요. 1등의 1등 업체 짊어질고 십자가야. 그렇죠. 저희가 이제 치킨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비교해서 워낙 치킨 산업에 대해서 또 이제 많이 공개가 됐었고 해서 통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주문을 그 전화로 하게 되면 한 4,000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18,000원 기준에서 4,000원. 근데 거기서 그 조금이라도 더 남기시려고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더를 안 쓰십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본인이 이렇게 셔터 내리고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올리고 뭐 홀에 보는 애가 있으면은 이제 밤에는 또 다시 계속 열어놓고 이제 구워놓고 본인은 계속 라이더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이제 4,000원 중에서 절반 가까이를 또 이제 배달 앱 시장에서 수수료로 가져가니까 너무 속이 상하는. 절반이요? 그렇죠. 2,000원을 거의 가져가게 배달 앱이? 예. 보통 이제 8%에서 뭐 요교 같은 경우는 13%. 예, 13%. 아, 전체 매출의 예, 퍼센트니까 예, 예. 이제 거기서 빼고 나면 2,000원 정도 된다.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되게 이제 그 답답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아끼게 되면 이제 홀에 한 명을 더 두고 제가 이제 나가더라도 이제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돈마저 없어져 버리면 라이더는커녕 홀에 이제 직원들도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지는데 사실 저희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달 가능하신 분들 들어오실 때는 이제 뭐 7% 선에서 저희가 이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금융비용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7%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령 이제 금융비용 3%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뭐 4%를 그냥 저희는 이제 배달 가능하시는 분들한테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달 뭐 거의 비슷한 요기요랑 비슷한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이제 수수료를 받는데요. 저희는 배달 아웃소싱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본인이 직접 라이더를 이제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라이드를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오히려 저희는 이제 라이더를 하는 분들을 대행해준 역할까지 진행하니까 사실은 엄청난 여기서 차이가 나게 되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니즈를 만족시키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이제 그 스프레드를 이제 마케팅 진행하는 거에서 받을 필요가 없는 정도 선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나가서라도 욕은 적게 먹는 배달의 시장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더라도 뭐 저희가 욕을 먹진 않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배달 앱이 꽃이 뜯어가는 게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간혹 가다가 네. 배달 앱으로 이제 오신 분이 이제 전단지를 같이 직접 전화 주시면은 더 잘해드리겠어요. 이게 비단 우리나라 배달 앱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최근에 그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된 그룹업 심리스라는 업체가 있는데 상장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3천억 정도 되는 업체인데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배달의 민족이 있다면 이제 미국은 사실은 되게 2001년, 2년에 거기가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오래된 업체고 거기도 사실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주문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는 좀 더 디지털화돼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도 똑같은 지금 문제점을 요새 안고 있어서 이탈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상점주는 생에 내몰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 되게 그 건수에서 사실은 먹는 마진율이 되게 사실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제 사실은 시급을 받고 일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시급을 이제 받는 알바들을 고용해야 되는 고용주 입장이다 보니까
그 건에 대해서 자기가 좀 더 많이 마진을 가져가고 싶은 욕심들이 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배달앱 시장이 좀 겪고 있는 갈등이 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예. 그러니까 4,000원을 통닭 팔아서 4,000원이 남았는데 네. 그럼 배달의 민족 요기요한테 2,000원 뜯기면 2,000원이 남는데 네. 그럼 그렇게라도 해야 이게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배달앱은 제끼고 그냥 4,000원을 받되 좀 덜 팔리더라도 그렇게 가야 이게 나은 건가요? 어떤 게 더 나은 건가요?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제 상점주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사실 배달의 민족도 이제 상점주 페이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배달의 민족을 써서 내가 매출액에 20%를 올랐다, 30%를 올랐다 하는 상점주가 계시는 것이고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이제 사실은 뭐 봉추 찜닭이라고도 그치면 봉추 찜닭 한티역점이 저희 지금 되게 잘 된 업체 중에 하나예요. 뭐 전체 매출의 30-40% 저희가 해주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은 되게 반가워하는 반면에 이게 건이라는 게 동일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사람들이 사실 초이스잖아요. 전시를 해놓고 오픈마켓도 마찬가지고 이베이나 아마존에 띄워놓고 파는 셀러들도 잘 팔리는 셀러가 있고 못 팔리는 셀러가 있듯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기존의 배달 앱들은 이제 마케팅 비용으로 이거를 정산을 하다 보니까 뭐 울트라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단에 노출을 시켜주는 걸로 또 돈을 또 받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상단에 노출된 데들이 제일 콜이 많이 가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팔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일종의 이제 네이버에도 그런 광고 모델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욕을 먹기도 하지만 최근에 네이버 광고를 보면 그걸 통해서 잘된 자영업자도 있듯이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근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마케팅으로 전혀 이제 소득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이 이유 자체는 좀 깨끗한 기업으로 가고 싶어서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더들, 뭐, 이 친구가 얘기했지만 저희가 라이더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비정규직이잖아요. 예, 좋은 사실은 우대를 받고 싶고, 사람들도 좀 잘 나가고 싶은데, 저희가 그래서 라이더라는 별칭을 붙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배달원 이러면 너무 좀 합급한 이미지가 있어서, 예, 그래서. 그럼 기업 용어로서 사용하신 거예요? 예, 라이더라고 얘기해 주시면 그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예, 웃는 얼굴로 짬뽕이나 짜장면을 갖다 드릴 겁니다. 그렇죠. 그분은 항상 라이딩 하시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배달원들의 고충도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미국에서 좀 오래 살았던 그런 익스피리언스가 있어가지고 그 미국에서는 사실은 주법상으로 딜리버리 팁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뭐 전체 식품 가액의 10%에서 15%를 주마다 줘야 돼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안 주면 위법이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일본 도쿄에 그 작년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도쿄에도 가보면 사실 포스트 오피스에서 내가 7일짜리 배송을 시켜도 우리나라 돈으로 7,700원 이상을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달원에 대한 인식들이 사실은 되게 대등합니다. 파트너, 옆집에 아저씨도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직종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당연히 공짜여야 된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사실은 일종의 되게 노예 부리듯이 이거 뭐 사실은 이제 해주세요나 이런 거 일했던 분들도 저희 라이더 분들 중에 많이 계시는데 거기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 맛있는 음식 사다 주면서 전화 와가지고 욕하면서 야 오면서 뭐 담배도 좀 사와 껌도 좀 사와 막 이래 버리니까 되게 인격의 침해를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뭐 저희 라이더 중에는 이제 중국집에서 일하다가 짬뽕 국물로 뭐 싸대기도 많이 맞았다고도 하고 사실은 예. 짬뽕 국물 싸대기를 어떻게 맞아? 이게 그 짬뽕 국물 담겨 있는 컵으로 그냥 막 던져가지고 이게 그 좀 약간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륜차 시장들 같은 경우는 뭐 그 퀵 하시는 분들 저 택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나 또 이야기가 많이 되고 그리고 그분들을 또 이제 또 존중하는 많은 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머리 노란 20대 남자애가 이륜차 오토바이 타고 있으면 쟤는 진짜 건장하게 삶을 살고 있다라고 쳐다보지 않죠. 이게 전반적인 진짜 시선의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근데 그들의 삶도 저희가 모르는 거거든요. 모르고 정말 위대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나고 있는 모든 지금 라이더라고 표현하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살아온 과정들 같은 것들에서도
그리고 삶을 인내하는 그런 과정들 같은 것에서도 되게 많이 배우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걷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당일 배송이 최근에 굉장히 하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메리미커 뭐 이렇게 최근에 이제 보고서에서도 되게 이제 뭐 아마존 프레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마트에서도 당일 배송하고, 뭐 교보문고 같은 경우도 옛날부터 이제 뭐 당일 내 책 배송하려고 하고, 전반적으로 커머스가 좋은 품질의 상품을 뭐 싼 값에 빠르게 배송하는 것이 원래 원초적인 목적이라면, 저희가 이제 빠르게 배송하는 것 자체의 이제 화두는 당일 배송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것의 문제를 택배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먼저 이륜차 시장으로 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이륜차 시장이 저 하시는 분들에 대한 존중감이 좀 되게 커요. 개인적으로 당일 배송이라는 엄청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희가 뭐 퀵 이렇게 불러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 되게 정말 그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 큰 기술이 없어 보이지만 내재적으로 엄청난 기술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만족도를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셜 커머스 초기의 그 지역들과 너무 흡사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소셜 커머스 초기에 어쩐지 좀 잘 깔더라. 예를 들어 홍대, 그럼 여기만 해도 고깃집이 되게 많잖아. 그래서 뭐 팀원 쿠폰으로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리를 후진 데다 안내를 하고 일단 초창기죠. 그리고 음식이 100이 나와야 되는데 70이나 60이 나와. 양이 줄어들고. 맞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형편없어. 뭐 쿠폰으로 왔는데 뭐 이러면서 돈을 내고 먹는 사람이랑 차별을 대놓고 한단 말이죠. 근데 배달앱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짜장면, 떡볶이, 짬뽕 이런 걸 시키면 전화로 시키면 이게 제대로 오는데 배달앱으로 시키면 양이 적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외국 배달앱도 겪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뭐 그룹업 심리스에도 보시면은 그런 글들이 많아요. 이제 로컬 전화번호로 내가 주문을 한 가격과 내가 여기 올려져 있는 가격의 차이가 $5다, 뭐 $10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보통 이제 그런 이유 자체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진율이 워낙 박한 업종이 있는데 거기서 거기서 퍼센티지를 가져가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차피 떼일 건데 내가 뭐 올려놓고 이제 거기서 팔리면 좋고 아니면 마케팅 채널이니까 내가 이제 배달을 할 때 여기 전화번호로 하면 싸게 해준다고 해야지라는 이제 논리가 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상점주도 있고 사실은 되게 양심적인 상점주도 있는 것이고요. 이제 양심적인 상점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의 민족의 상점주 페이지에 장식돼 있듯이 그렇게 이제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500건씩 더 했으니까 내가 이거를 좀 알리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계속 정직하게 할 것이고요. 일종의 이제 모럴 해저드 프로블럼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를 좀 가속화시키는 게 배달 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은 해보는 게 그게 이제 그 순서를 그렇게 배열을 해버리면 계속 이렇게 부익부 빈익분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가 뭐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 상점을 띄워드릴 때 랜덤으로 이렇게 띄워드려요. 그래서 뭐 항상 그리고 리프레시를 하면 또 배열이 바뀌고요. 그래서 일종의 저희는 공정 경제를 하게끔 만들고 싶은 이제 욕심이 크고요. 저는 이제 뭐 그 학부 때 이제 전공이 경제학 쪽이다 보니까 좀 공정 경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공공 경제라든지 이런 쪽 측면으로 좀 접근을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고요. 저희 이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좀 공대 베이스다 보니까 제 논리를 이렇게 구현을 많이 해주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픈마켓에서 좋은 선례가 아마존이고 저희는 이제 아마존 국내에 뭐 실시간 유통을 하는 이제 특이한 아마존을 한번 오픈을 해보자는 취지로 저희가 좀 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변질을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좀 크고요. 사실은 이제 변질을 하라는 그런 그 요구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도 이번에 펀딩을 돌다 보니까 사실 이제 펀드사들은 이런 펀드사들의 이제 그런 뭐 스트럭처는 아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이제 펀드가 이제 만료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투자해놓고 3, 4년 후에는 또 빠이빠이 해야 되니까 돈을 어쨌든 뽑아 먹어야 되거든요. 회수해야죠. 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도 사실은 그 자체 돈으로 투자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쩐주라고 하는 LP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내가 투자해놓고 이 회사가 이렇게 수익성이 좋아졌어 해야지 너네 진짜 일을 했구나 이러면서 또 이제 쩐주가 돈도 주고 저희는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를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사실 이제 저한테도 직접적으로 이제 마케팅 모델을 도입하는 게 어떠세요라는 얘기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 투자사한테는 투자를 안 받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펀딩을 이제 좀 오래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회사들은 뭐 3, 4개월 만에도 받는데 저희는 이제 6개월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 그런 장기적인 비전을 믿어주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투자를 유치를 하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뭐 보통 벤처 회사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3, 4년 후에는 이렇게 수익이 확실하게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 모델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 제일 잘한 게 사실 네이버니까 네이버가 너무 돈을 잘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이제 구글은 또 그런 걸 또 안 하거든요. 아시면.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사실 마케팅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뭐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케팅이라고 비용 집행을 딱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상품을 어떤 채널로 판매하는 간에 마케팅을 뭐 하는 것에 대입해서 뭐 판매 가격이 달라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마케팅 비용이 있는 것이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이제 그걸 반영해서 이렇게 플랫하게 또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사실 되게 점주들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개 상품 파는 것마다 마케팅 비용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품 마케팅 비용이 얼만큼 들어간 상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바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배달 가능한 상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건이 이제 마케팅을 통해서 진행한 것은 손실을 좀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배송하는 것은 오히려 손실 안 보고 배송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차이가 명확하게 나는 것이고 사실 배달 불가 상점들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게 되는 것은 좀 다른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배달을 이제 할 때에는 이제 홀이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홀을 이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매출이 나는 것하고 그다음에 배달을 통해서 매출이 나는 것은 아예 그냥 똑같은 그냥 이제 밸런스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홀을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이 쓰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돌릴 수가 있고 그냥 배달 나가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마케팅으로 인한 뭐 어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이고요. 아니 근데 사족인데 네. 그 맨하튼 오래 산 익스피리언스가 있는 분이 쩐주라는 말을 어떻게 알았어? 예, 저도 병역 특례를 했거든요. 병역 특례로 이제 3년 동안 있으면서 좀 한국어를 좀 많이 배우고. 계속 왔다 갔다 하셨어요. 역시. 중학교 때도 가시다가 고등학교 때 계시다가 고등학교 이렇게 때 한국에서 나오고. 그럼 대학은 대학부터 이제 대학원까지 다 미국에서. 뉴욕 뉴욕대 나왔어요? 뉴욕대? 콜롬비아 대학교. 콜롬비아. MBA 하시다가 좋은데 나왔네. 내가 한 3년 전에 콜롬비아 대학 한번 놀러 갔는데 그 미국 뉴욕에서도 할렘이랑 굉장히 가까워서 깜짝 놀랐어. 예, 저는 심지어 할렘 스트릿에서 살았거든요. 125가에서. 그래요? 예. 그거 되게 위험하다고 그러던데. 위험하죠. 근데 이제 많이 치안이 좋아져가지고 또 이제 주변에 콜롬비아 대학교가 다 사버려가지고 이제 돈을 좀 많이 투입을 해서 좀 안전하게끔 만들고 있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좀 학교에 가까우면 좀 비싸요. 렌트비가. 근데 좀 돈 없는 유학생이었어가지고 좀 제일 위험한 데 있었는데 뭐 총도 한 번도 안 맞고. 창업국에 제가 학벌이 제일 낮았습니다. 다 막 외국에 뭐 CMU 나오시고 UIC 박사 출신이시고 뭐 이래가지고 저 서울대는 뭐 핫발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있다가 핫바리는 뭔지 알아요? 알죠. 삼류? 역시 우리나라는 이 의무 병역 이 기간에 못된 걸 다 배운다니까. 이 콜롬비아
인재가 여기 와서 전주, 핫바리 이런 걸 다 알게 되잖아요. 3년 만에. 근데 한국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다 알아야 될 용어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라이더분들이랑 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니까. 제가 초기에 이제 그 한국에 와서 일을 할 때 욕을 많이 먹었던 게 보고서에도 영어를 좀 많이 섞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많이 욕 먹고. 예. 좀 많이 그 되게 미국 그 언어에도 사실은 뭐 잉글리시 랭귀지 중에도 되게 인투이티브한 단어들이 많아요. 직관적으로 이거는 이거구나 알아챌 수 있는 게 많은데 속어 중에 좀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섞어 쓰고 있습니다. 그 컬럼비아 그 유학 가는 법 요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우리가 그 할럼에서도 흑인한테 안 맞고 잘 사는 법 이런 거 다음에 다시 한번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제 배달통 요런 그 기존의 빅3와 지금 우리 부탁해가 이제 좀 뭐 아까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어떤 이 경쟁 구도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저희는 사실은 이제 다르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 음식점을 이제 저희가 최대 섹터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음식점 외적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유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꽃집도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꽃집 중에서도 저희는 배달이 안 되는 꽃집 이제 여자분들 많이 아시는데 남자분들 잘 모르는 브랜드 그 소호앤노호라든지 뭐 제인파커, 비올즈 뭐 이런 뭐 미크가든 이런 좀 그 프리미엄 상점들 그런 사실은 이제 프리미엄 상품을 실시간으로 배달했을 때 사실은 저희는 파괴력이 가장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프리미엄 상품이라는 거는 비싼 가액이 또 프리미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배달이 되는 꽃집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보통 꽃다발이 6, 7만 원, 뭐 5, 6만 원 해요. 근데 사실은 배달이 안 되는 걔네들도 사실 5, 6만 원 똑같거든요. 근데 훨씬 예쁘고 사실 질 좋은 꽃들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입 비용이 상품을 만드는 데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정말 잘 만드는 장인들이 만든 상품들을 실시간으로 배달료를 받고 유통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계속 전개를 해가고 있고요. 그게 이제 이름을 짓기로는 저희는 메시 프라임이라고 지었는데 저 아마존 사실 저희가 이제 제프 베조스 빠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프 베조스가 이제 투데이 빠돌이 나왔습니다. 빅팬인데 베조스가 이제 아마존에서 투데이 딜리버리를 하는 게 이제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왜 하루 배송이 안 되느냐라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저희가 이제 메시 프라임이라는 걸 좀 지었고요. 크게 구분을 조금 짓자면요. 잠깐만요. 베조스 형은 저 시애틀에서 학교 나오지 않았나요? 베조스 형은 프린스턴 나왔습니다. 프린스턴 그 시애틀에서 거기까지 갔어? 시애틀에는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요. 보통 이제 원래는 뉴저지 출신인데 거의 프린스턴에서 대학교 나오고 뭐 한번 만나봤어요? 만나고 싶죠. 빠돌인데. 빠돌인데 이메일은 몇 번 썼는데 연락이 아직까지 없어가지고. 거기도 그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게 있죠. 네, 그렇죠. 무조건 전미에 있는 모든 상품을 이틀 안에 배송을 해주는 거죠. 굉장히 혁신적이라서. 네, 말씀하시죠. 까먹었죠. 무슨 얘기야? 진짜 까먹었네. 생각났어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 메시 프라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탁해 들어오는 입점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메시 프라임에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이제 그 배송하는 그 비용 같은 것들을 전액 부담하실 수 있는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군데 이제 그 업체들을 만나면서 뭐 배송하는 것들을 이제 아웃소싱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이제 뭐 택배 쪽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이제 그 상품을 판매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비용을 부담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뭐 무료 배송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과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탁해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모든 것들 비용을 약간 부담하기 힘드신 분들, 소비자와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좀 나누어서 비용을 부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카테고리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배달료를 업주와
네. 그리고 소비자가 같이 같이 예, 부담하죠. 그렇죠. 조금씩 나눠서 부담을 하게 저희 됩니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가 0원을 내느냐, 1,500원을 내느냐, 3,000원을 내느냐는 상점주가 얼마나 부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상점주가 이제 여긴 3,000원 상점이니까 상점주가 너무 적게 내나봐 이렇게 욕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최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영업사원들은 그쪽에서 좀 저희는 계속 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사실은 그 배달을 안 하시는 상점주들이 되게 CS 마인드가 좋아요. 그래서 태생이 이제 음식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테이블에 어떻게 해야지 오는지도 잘 알고 있고 소위 말하는 이제 오프라인 마케팅의 달인들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님의 소중함 이런 것도 잘 알고 있고 되게 서비스 마인드도 좋아가지고 저희도 같이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근데 이 질문을 진작 했어야 되는데. 네. 그 아까 뭐 깐부 치킨이랑 뭐 또 프라이팬? 프라이팬. 네. 그럼 그 음식을 먹고 난 그릇은 누가 가져가요? 저희는 사실 이제 그릇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뭐 한번 시켜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일회용 그런 용기에 담겨오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밖에 안 해봐가지고. 예. 저희는 이제 그 중국집들 같은 경우는 이제 썬데이 반점이라든지 이런 좀 프리미엄 반점들 그런 음식점들도 들어와 있고 홀리차우 이런 데들이 이제 뭐 그 플라스틱 용기인데 좀 이제 친환경적인 용기로 해서 그렇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매장에서 직접 먹어야 되는 음식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속칭 레베루가 있는 음식들, 예, 맞습니다. 음식을 즐기고 싶다면 부탁해가 적절하다. 맞습니다. 근데 또 제가 한 가지 어필해드리고 싶은 거는 크게 가격 차이가 안 난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깐부 치킨 17,000원이잖아요. 네. 18,000원, 17,000원 비슷합니다. 가액은 비슷한데 저희는 이제 소비자가가 0원, 1,500원, 3,000원 이렇게 정률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체 포션에서 뭐 1,000원만 더 내면 사실은 프리미엄 상점 또 저희가 이제 최근에 입점을 많이 시키려는 데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그 웰빙에 좀 빠져 있어가지고 그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좋은 착한 상점으로 선정된 업체들을 입점을 대거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는 뭐 이렇게 뭐 순대국밥집도 있고, 예 맞습니다. 네, 있습니다. 뭐 그런 데인데 다 들어와 네, 있습니다. 그렇죠. 아, 신의주 찹쌀순대 뭐 이런 네. 거. 예, 들어있습니다. 아, 네. 아니 뭐 이용돈 PD랑 예. 인척이신가요? 아닙니다. 네. 이영돈 PD님께서 존경합니다. 저희 고문을 맡아주시면 좋은 상점을 걸러내는 기술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딱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 업체가 독과점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계속 견제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그 어떻게 모럴 해저드도 없게끔 어떻게 보면 가짜가 없는 유일한 커머스라는 평을 듣고 있잖아요. 아마존에 가면 가짜는 안 팔아라는 게 사람들 뇌리속에 있기 때문에 믿고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비싸더라도 믿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는 게 아마존의 최대 강점이었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가고 싶어가지고 특히 음식은 저는 이제 장난치면 안 된다는 주의라서 저 위장이 조금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야식집을 보면 항상 배탈이 나서 아 나 저 갤펄스 2개 있는데. 챙겨가겠습니다. 또 우리 이백의 또 백미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미래를 지금 여기서 내다보는. 네. 지금 배달앱이 먹거리 위주인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럼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물건까지 배달이 가능할지. 뭐 중장기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사실은 그 배달을 하는 사실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배달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이제 기구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전체 기사의 100%가 스쿠터이기 때문에 스쿠터의 한계는 뭐냐면 5km를 넘어가면은 솔직히 좀 되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5km 내에서는 제일 누구보다 빠르게 가는데 5km가 넘어가면 사실 시속에 이제 문제점이 좀 있고 배기량의 문제점이 있고 사실은 배달통을 또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영업을 하는 쪽이 퀵 업체거든요. 그래서 퀵 사업자들을 또 똑같이 좀 모으고 있고요. 그래서 퀵 사업자의 문제점은 이제 두 가지인데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배달통을 실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음식은 퀵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대신 이제 퀵을 저희가 영입을 하면 저희는 이제
최대 섹터로 보고 있는 게 꽃이라든지 좀 경고성이 있는 물품들, 꽃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스메틱 아니면은 의류, 예, 이런 것들은 사실은 또 반경 5km에 국한되면 안 되는 물품들, 예, 그런 것들은 좀 프리미엄 배송 쪽으로 해서 하고요. 그래서 점점 저희가 4륜차까지도 저희가 잠식을 하게 되면 사실 무궁무진하다고 보이고, 저희 이제 제가 그리는 저희 회사의 뭐 워너비 모습은 이제 부산에 있는 아구 그 잡으시는 어부가 사실은 이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과를 샀었는데, 사과를 매일 아침에 먹었는데 그 사과값이 사실 한국 사과값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사과가 하나에 이제 한 뭐 20센트, 50센트 이렇게 하는데, 맨해튼에서도 그 사과가 사실 미국은 캘리포니아에서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멀리서 오는데도 똑같은 가격을 받는데 그 물가가 그렇게 비싸다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왜 대구에서 나는 부사가 왜 그 미국처럼 뭐 20센트, 50센트에 팔리느냐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뭐 사과는 영천에서 많이 납니다. 예. 예. 제가 대구에서 대구 올라왔어요. 출신이라.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뭐 그런 플랫폼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4륜차가 이거를 직접,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뭐냐면 다 3자 물류라서 그랬거든요. 그쵸. 다 비정규직이고 사실은 뭐 대한통운도 누구한테 또 수임을 주고 누구한테 수임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옆집에서 내가 물건을 사도 뭐 이베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사도 보통 이제 저기 대구까지 내려갔다가 뭐 저기 대전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와요. 그러니까요. 요즘 배송 하는 사람들은 다 비정규직에 그 어떻게 보면 소속된 업체가 또 따로 있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소속감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4륜차가 직선 거리로 와서 놓고 가면 그거를 이제 뭐 킥이 갖고 어느 정도까지 가고 나중에는 이제 스쿠터가 배달해주는 그런 모양새를 좀 생각을 해서, 아구값이라고 하면은 아구가 뭐 아구찜 생물 중에 제일 비싸거든요. 저희 아구찜 집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 마산 아구찜이라든지 뭐 첨벙이라든지 이런 데가 저희 입점이 돼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은 아구 가격이 시세라서 계속 변한다고 하고, 근데 또 웃긴 거는 아구를 잡는 어부들은 항상 똑같은 돈을 받고 있는 거죠. 아구찜을 우리는 이제 대짜를 29,000원, 3만 원에 먹고 있는데, 여기 아구를 잡는 어부들은 아구 하나에 2,000원, 3,000원에 팔거든요. 너무 이격차가 크니까 유통업자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고 있고, 비논리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콜센터들이 떼먹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좀 바꿔주고 싶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콜센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업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모든 물품들을 유통을 하는 플랫폼이 되고 싶고요. 예. 아, 그러면 궁극적인 모델은 아마존이네요, 그러면? 아마존인데, 아마존은 이제 물류 센터를 지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예, 저희는 이제 사실은 뭐 베조스도 그렇고 이제 약간 기계공학과 출신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든 회사다 보니까 물류 센터를 막 지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류 화물을 또 나머지 사람한테 수치를 줘버리고 이렇게 쭉 오게 그거 만드는 건데,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나라가 좁다 보니까 물류 센터를 아무리 지어봤자 일하는 사람도 구하기도 힘들고, 그 사람의 포커스를 좀 많이 맞췄고, 그 사람들이 이제 덜 떼이는 방향, 어떻게 보면 한 건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제대로 된 이제 페이먼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IT가 이제 세상을 좀 이롭게 해야 되는 기술 중에 하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장에서 그 나중에 이제 고도화돼서 점차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하면 이제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지자마자 이렇게 막 재고들이 최소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표하는 것도 약간 그 스토리지가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서만이 이제 물건들이 가장 빠르게 최적화돼가지고 사람들에 전달된다라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다 이제 IT 기술들이 이제 반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공장 자동화와 같이 그런 IT 기술 반영된 것처럼 물류 쪽에 이제 IT 기술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자라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저 친구가 그 산업공학과 출신이라가지고 공장 이런 거에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저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까 재고 얘기가 나왔을 때 눈에서 번뜩 이게 순간 실룩실룩거리셨어요. 근데 모든 그 자영업자의 원업이는 재고를 터는 거거든요, 항상. 맞습니다. 예, 이 재고가 음식이든 물건이든 재화건, 재화는 쌓이면 좋은 거고. 맞습니다. 이걸 빨리 빨아서 이제 솔드아웃을 쳐야, 그만큼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보다 베스트는요, 그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50개 팔릴 것 같아. 라는 이제 정보들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깔아놓은 소프트웨어가 되게 좋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공간인 게, 하루하루 팔리는 양, 그리고 월요일에 팔리는 양, 화요일에 팔리는 양 이런 것들이 포스 단말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카드 체커기이기 때문에 카드를 얼마나 긁느냐가 사실은 지표잖아요. 그런 지표들을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모으고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 되게 통계학적으로 오차 범위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2% 내에 도달을 한다면 그런 걸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공짜로 레포트를 드릴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거로 배달도 하지만 이제 이쪽에서 홀이랑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짬뽕을 해가지고 너네는 이제 아구를 하루에 30개만 준비를 하면 다 팔릴 수 있다. 정시에 몇 시까지 영업을 하면서 이런 이제 정보들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기업이 되게끔 만들고 싶은 게 저희 욕심이고요. 예. 마케팅 서포팅. 예. 근데 그거를 사실은 무료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업체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이제 현업에서 저희는 유통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고 사실은 그런 거를 또 소프트웨어로 사서 쓸 여건도 안 돼요. 그래서 뭐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달앱 쓰면서 8% 떼이는데도 되게 민감한 양반들이 이거 내가 뭐 CRM 이러면 나가라 그러거든요. 뭐야? 저희가 칼 들고 저는 이제 족발집 아주머니한테 이제 족발 그 다리로 맞기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진짜 맞고 나가라 그러고. 아니 그거 아니야 그 영화 있잖아 그 저 족발 다리로 사람 죽이는 거 황해 황해구만 완전히. 명함들이면은 이제 뭐 이제 칼로 찢어가지고 버려버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거를 믿게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첫 번째로 저희가 했을 때는. 네. 뭐 또 배달앱을 쓰셨던 분들 중에 그 어떻게 보면 후회를 하신 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예, 안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또 좋게 만드는 것도 일이고. 예, 저희는 이제 항상 보여드리는 게 첫 번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옆집에서 잘 되는 거 보고 들어오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이제 진짜 옆집에서 주문이 나가니까 보고 연락을 많이 하시고요. 예. 그래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이제 그 IT 전문을 표방하다 보니 이제 네. 이 IT 업계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듣고 또 요즘 창업을 거의 뭐 IT 쪽에서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창업하신 분이나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이 듣는데, 딱 창업 모델로도 지금 부탁해가 좋은 것 같아요. 좋죠. 예, 맞습니다. 그 창업을 하게 된 뭐 계기나 이런 거 좀 비하인드 스토리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는 대표님 이제 자료만 받아보다가 이름이 살짝 이제 저보다 연배인 이름이 아니게 사실 유정범 그러면은 보통 한 65에서 한 70 사이에서 좀 많이 쓰던 이름인데 그래서 나 처음 배우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이 이제 안동 하회마을 출신이셔서 그래서 그렇구나. 풍산 류씨 가문이라서 근데 뭐 저는 이제 80년대생이고요. 예,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창업을 결심한 거는 좀 남들이랑 좀 다릅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든 컨설턴트로 일을 했었고요. 예, 비즈니스 컨설턴트. 어디에 계셨어요? 딜로이트 컨설팅 이제 뉴욕 지사에서 일을 했었고요. 뭐 저는 이력에서도 그렇고 이제 MBA도 이제 파이낸스랑 이코노믹스 전공을 했기 때문에 좀 원래는 이제 뱅커가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벤처 캐피털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아버님이 그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제가 유학을 갔을 때 집이 좀 망해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은 이제 그 금융위기 때 의류 사업을 하셨는데 IMF 때 말고요. 금융위기 때 아니에요? 아닙니다. IMF 때는 오히려 좀 잘 됐고요. 금융위기. 저희는 2002년 월드컵 때.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다들 한 6개월 동안 그 빨간 옷 사는데 미쳐가지고 여성복 이런 거 하셨는데 옷을 안 사가지고 그때 이제 여성복 브랜드들이 싹 다 망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좀 어려워졌을 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좀 사업 회의론자에 가까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지금 운영이사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병특하면서 또 그 국제 경영학회 같은 걸 또 운영을 했는데 그때 만났던 친구 중에 한 명이지만 그 학회 친구들 만나면 항상 얘기했던 게 사업은 인생의 포트폴리오 중에 최악의 수다. 다운사이드 리스크 프리미엄을 해지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제가 하게 된 건 사실은 아버님이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을 돌아가시면서 사실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사실 이 아이디어 비즈니스 아이디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 뭐 신사업 기획을 좀 회사에서 종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개발을 또 하면서 뭐 그 종용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하다가 나온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주려고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회사에서 발표를 못 하고 나온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는데 예,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뭐 암투병을 하셨는데 원래 3개월 선고를 받으셨는데 되게 기적적으로 1년 6개월 정도 또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네. 여태까지 이제 아버님이랑 얘기를 못 하면서 30년 동안 살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대화라는 걸 해봤는데 저는 이제 제가 그래도 나름 악착같이 열심히 살았다는 주의 중에 하나라서 뭐 제 나이 또래의 아이비리그에 이제 유학을 한 친구들도 별로 없을 때 혼자 이제 학비 장학금 받아가면서 뭐 과외 해가면서 되게 어렵게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자부심도 있고 되게 나는 엘리트야라는 엘리트주의도 좀 있었고요. 근데 아버님께서는 저를 되게 못마땅하게 보셨던 부분이 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이제 제가 되게 소위 말하면 얌체같이 산다고 예, 너무 자기만 알고 남한테 베풀어요. 근데 저는 아버님이 그런 얘기 하실 때마다 더 아픔이 좀 컸거든요. 예. 뭐 자기 가족 하나 건사 못 하시는 분이 왜 국가와 민족과 남을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또 아픔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아버님이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 내가 되게 아버님한테는 항상 좀 모자란 아들이었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돼가지고 좀 반성도 좀 많이 했고요. 예, 그리고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도 했던 말씀이 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유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버님 노트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쓰여져 있고 그래서 좀 남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던 와중에 이 아이디어가 이제 떠올랐었고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 이렇게 하광하고 이럴 때 들어줬던 친구들이 저희 뭐 이제 기술이사도 있고 여기 운영이사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라서 그때 이제 장례식장에서 창업을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같이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때 불현듯이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 어머니한테도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어머님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사업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나도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같이 하는 친구들이 하자고 하는 게 좀 아버지가 이제 하늘나라 가시면서 저한테 좀 해보라고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시는 것 같다고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렵게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하는 후배들한테 이렇게 주고 싶은 이런 말은 사실은 남의 인생을 업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사명감과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 같이 하는 친구들은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좀 정직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나는 이런 이제 사명감과 또 이런 생각을 갖고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거면 해라. 근데 IT 업체를 이제 창업하는 동기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르고 저도 옛날에는 되게 개인주의적이고 좀 이기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돈이나 이제 지위가 목적이 되는 삶이 잘못된 삶이라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다른 거죠. 저도 원래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싶어졌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저와 30년 동안 살았던 저와 이제 30줄에 들어서서의 저는 이제 좀 아버님의 죽음을 계기로 좀 달리하게 됐고 오히려 이제 이런 이제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투자사들도 싫어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같이 하는 친구들도 오히려 좀 뭐 깊이 할 수도 있는 면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 초기에 신입들한테도 항상 알려줍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재밌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제가 아는 좋은 스타트업들을 소개시켜 줄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일했던 회사에서 창업한 친구들이 좀 많아가지고 예, 그런 회사들 이제 게임 업체라든지 SNS라든지 이거 재밌잖아요. 되게 재밌고 사실은 수익을 바라보는 모델이 아니니까 재밌게 동아리처럼 할 수 있고 근데 저희는 항상 생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이랑 마주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런 사명감이라든지 이렇게 장기적인 비전 없이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힘든 사업이기도 한데 누구보다 뿌듯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누구보다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회사도 아니고 누구보다 재밌는 회사도 아니지만
누구보다 좀 뿌듯한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 약속이고, 예, 그래서 연구소 친구들 중에도 되게 좋은 학력에 좋은 경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만 그런 친구들을 이제 저희가 데려왔을 때 제가 이제 CTO가 뭐 아무래도 후배들 중에 좋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뭐 과학고 출신에 이제 뭐 삼성장학금 받고선 이제 장학금 갖고 이렇게 박사까지 딴 친구라서 되게 풀이 많은데 그 주변에도 항상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에서 뭐 많으면 10% 정도 될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열심히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오히려 이제 배달 쪽을 하고 싶은 분들이 요새 연락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배달 그런 업이 좀 각광을 받으면서 또 저희 기업이 좀 다르다는 측면에서 좀 부각이 돼서 기사화가 몇 번 됐었는데 기사를 보고 창업을 하고 싶다. 나 원래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옆집 그 같이 하던 교감 선생님은 이제 BBQ 했다가 망해가지고 이런 거 프랜차이즈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건당 이렇게 번다고 하니까 자기 노인분들을 모아가지고 배달 일을 하고 싶다. 뭐 자전거로도 되냐 뭐 이런 문의도 있고 사실은 되게 좋은 분들도 많고 그런 문의들을 주시는 분들이랑 같이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예, 배달업자들이 좀 창업을 하고 싶으면 저희는 컨설팅을 무조건 해드리는 예, 무료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고요. 예. 근데 이 방송이 우리 이제 이백 방송이 나가면 네. 제 생각에는 네. 듀오나 이음에서 문의가 많이 올 것 같아. 듀오나 이음이. 일단 두 분이 일단 학벌이 좋고, 나이가 딱 그 혼수 시장에서 잘 팔릴 나이야. 저 친구는 좀 어립니다. 그리고 뭐 방금 얘기했잖아. 뭐 과학고에 삼성 장학금에 이런 친구들 많다고, 예, 맞습니다. 많다고 그랬잖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듀오나 이음에서 많어? 바로 연락이 올 것 같아. 그러면 그 이수 운영이사님은 왜 하자고 했어요? 제가 하자고 했던 거요? 네. 지금 생각 없는 사람을 꼬셔서 지금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굉장히 김영설 이사님하고 같이 한다는 것도 굉장히, 뭐, 대표님 말할 나위도 없고요. 김영설 이사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굉장히 이제 같이 한번 해보면 정말 멋진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이 기반이죠. 사람은 당연히 기반인 것이고, 일적으로 조금 보자면은 저는 이제 IT가 수단이 되어서 다른 산업들을 좀 혁신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사업 모델을 보게 되면 물류 쪽이라든지 또는 이제 좀 약간 소외계층을 볼 수 있는 뭐 자영업자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다. IT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좀 사회적 가치 같은 것들도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오토를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 산업들도 되게 우리나라에서 잘된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오토가 잘된 경우는 크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흐름상에서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집가 같은 경우도 이제 크게 있었고 해서 오토를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진짜 가치를 많이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렇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에 흐르들이 이건 안 물어볼 줄 알고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여러저러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생각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도 계속 그렇죠.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때 반초에 보면 사업하기 잘했다 하다가도 다음날 또 되면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하루하루 하루하루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죠. 맞습니다. 아직 뭐 사업 초기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두 분은 연애는 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좀 헤어져가지고 이음에서 전화가 오겠네. 역시. 저는 연애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또 국군이 또 잘 도와줘가지고 고맙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한 분들이 오셨으니까 오늘 특별하게 박 차장님이 마무리하시죠. 나 이런 재미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두 임원분들이 저는 일단 젊은 분들이 이런 걸 하신다는 게 일단 정말 기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즘 핫한 아이템을 주무르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20, 30대 초반의 젊은 분들이 하고 있다는 거. 역시 이게 콜롬비아 괜히 갔다 오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떠세요? 이렇게 방송 들어보셨죠? 예, 저희 거 예. 들어보시고 직접 와서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오히려 되게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예. 또 너무 이렇게 질문을 촌철살인 같이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이제 드로잉을 되게 잘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끌려서 몇 번 이렇게 좀 말하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 얘기를 몇 번 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후회는 합니다. 이은수 이사님이 완급 조절을 잘하셨어요. 네. 앞에서 인상을 쓰시더라고요. 사실 서울대에서는 그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이제 뭐 투자사 가면은 가감없이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콜롬비아인데. 네, 저는 이제 뭐 생각 없이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예, 그래도 이제 뭐 소위 말하면 그래도 꼴리면 해라라는 주인데 예, 저 친구는 이제 말을 좀 가려서만 하고 또 저 친구의 얘기를 또 제가 못 알아들을 때도 많아요. 이게 좀 주로 논문형 서술을 많이 써가지고 방금 같은 거 뭐 가치 제공 이런 거 이런 거 교과서에서 쓰는 말이야. 되게 저랑 좀 다릅니다. 한마디 하셔야지. 아유, 저 대표님 사랑합니다. 지금 커피 뿜잖아. 그런 거 말고 어떠세요? 이렇게 오늘 들었을 진행했던 거요? 때와 이렇게 직접 하신 평소에 갈구세요? 네? 평소에 갈구세요? 저 상당히 이제 맞으면서 컸고요. 예, 그런 것들 저 사실 사업하기 전부터는 완전 그냥 친동생 이런 사이 정도 가깝게 지내다가 사업을 시작해가지고요. 뭐 일단 그 논의로 하고 저 이제 오늘 진행하면서 되게 저 사실 방송이잖아요. 되게 떨렸거든요. 사실. 방송이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오기 전에 이 친구가 말 가려서 하라고 엄청 주의를 줘가지고 내가 너무 이제 투자사 앞에서도 이렇게 가감없이 얘기했다가 까인 적이 많아가지고 그래 투자 안 해 이러니까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근데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사실 진짜 너무 감사드린 것 같아요. 진짜 사실 그 질문 같은 것들이 또 이제 더 막 난해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잘 풀어주셔가지고 편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싶고 또 창업하는 친구들 있으면 또 나가보라고 막 해보고 싶고요. 어유 감사합니다. 네, 그럴 정도로 너무 오늘 편한 자리였습니다. 그거는 우리 디프리 때 저한테만. 그러면 여기 홍대에서 지금 부탁해를 딱 누르면은 지금은 마포구는 어떤가요?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지금은 그 서울 5개구, 이제 강남구, 서초구, 그리고 영등포구, 예, 그리고 이제 성동구, 그리고 뭐 그렇게 이제 5개구 정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펀딩 받은 게 이제 2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마케팅을 통해서 유저한테 많이 알리자는 게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저희는 이제 지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유저가 이제 없으면 사실은 건이 안 들어오니까 사실 저희는 이제 배송 기사나 상점은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포구는 아무래도 이제 8월 초에 지금 저희가 오픈이 잡혀 있고요. 올해 이제 목표는 11월까지 서울 19개구. 왜냐면 거기는 이제 이미 가계약되어 있는 배송 업체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19개구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하고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인천 부평까지 해서 총 23개구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아마 11월까지 되면은 뭐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거의 다 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까지 이제 전국 광역시로 저희가 넓힐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디프리는 항상 부탁해 너무 감사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회식을 맥주 창고에서 하거든요. 거기는 이제 외부 음식이 반입이 돼가지고 예, 맥주 창고 한 다음에 부탁해로 시켜서 꼭 봤습니다. 디프리를 부탁해. 저도 되게 많은 뭐 이제 스타트업 분들 이제 뵈요. 예. 네. 저도 이제 뭐 마케팅을 하고 있다 보니 그 스타트업 그러니까 마케팅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작년에는 저는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 쪽에 있었어요. 예. 네, 가산 분이랑 구로 쪽 분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뭐 그런 분들이랑 꼭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기업은 뭔가 좀 철학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예, 가치 제공은 아니었는데, 예, 그 뭐 다들 말을 하는 그 상생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예. 중간에 이제 그 대표님의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래서 남들 다 말하는 그런 상생이라는 부분이 좀 진정성 있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되게 좀 기분 좋은 오늘 만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방송의 오늘 교훈은 친구 장례식 꼭 가라. 거기서 이런 큰 아이디어가 나오고. 근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장례식장에서 창업하자고 꼬시면 기싸대게 마시는 게 사실 친하니까. 아니 왜? 돼지 머리고기 먹으면서 그럴 수 있지. 요즘 밤에 남아주는 친구들이 사실은 밤에 또 잠이 잘 안 오거든요. 네, 그렇죠. 새벽까지 이야기하죠. 술도 좀 먹이고 그래야 돼, 상주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시간대, 새벽 시간대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때 딱 그 시간에 있는 친구가 정말 레알 베스트 프렌드지.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았었어가지고. 인맥 자랑도. 인맥. 야. 좋아. 네, 알겠습니다. 원래 저희 컨셉이 그 뭐 맥주나 소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컨셉이 이제 방송으로 놓아진 거예요. 네, 이 공식적인 자리는 여기서 마치고, 네, 그럼 끝나고 여기서 정리를 하시죠. 네, 그럼 뭐 방송하시느라고 방송이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뭐 얼터무니 없는 그런 질문에도 긴장하면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